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전체에선 3.4%로 상승한 반면 더 중시되는 근원에서는 3.9%로 진정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가고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 등 주거비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물가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2월에 CPI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현재의 기준금리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새해 한해 0.25%포인트씩 3번 모두 합해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을 사흘 앞두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트럼프 저지를 선언하며 중도 하차해 그 여파로 급부상해온 니키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가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차이로 독주하자 반트럼프 후보들이 연합전선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얼마나 따라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지역의 위원회는 메트로 애틀랜타의 20개 카운티에 400여 개의 무료 전기차 충전 포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는 4시간에서 10시간 안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레벨 2 충전 포트 1,800개에서 2,000개가 있지만 대부분 부유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조지아 지역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특히 샌드 스프링스, 미드타운 및 다운타운, 알파라타에 충전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61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에서 충당되며 미 교통부는 전역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으로 $6억 2,26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애틀랜타 지역위원회는 연방 정부에서 지정한 조지아에서 유일하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무료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1년 반 이내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42층에 달하는 최고층의 호텔인 시그니아 힐튼 호텔이 개장했습니다. 시그니아 바이 호텔은 지난 40년 동안 구성된 애틀랜타 시내에서 가장 큰 호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그니아 바이 힐튼 호텔은 애틀랜타 최대 스포츠 및 콘서트 장소에서 근접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조지아 돔의 이전 기초를 토대로 42층을 쌓아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장악했습니다. 어제 목요일 개최된 테이프 커팅식을 위해 모인 호텔 관계자들은 웅장한 건물의 외관 인테리어가 인상 깊다며 힐튼 호텔 중 주력 호텔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오는 13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총통 선거와 113명의 입법위원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과거 국민당 독재를 거친 대만에서 시민 손으로 직접 총통이 선출되는 것은 1996년 이래로 이번이 8번째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까지 결과를 볼 때 이번 대선은 독립, 친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제1야당 국민당 호우유유 후보가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어 누가 승리할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당은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이날 저녁 나란히 대규모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세계 물류 통로를 계속해서 위협하자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후티의 근거지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전 직후 추가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한국과 일본 등 10개 나라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 등의 이번 공격을 야만적이라고 규탄하면서 끔찍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역시 친이란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등 주변국들도 일제히 규탄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물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후티의 배후인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세계 물류 동맥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10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말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발언이 이루어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재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을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돼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한국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MBC는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